안녕하세요. 통찰 남회사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책을 소개하는 컨텐츠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역한자 유니버스 인물에 대한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영상들을 기획할 때 꽤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강의나 영상 자체를 안 보거든요.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책 소개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데 저는 이런 책 소개 영상을 거의 안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컨텐츠를 안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버들이 책 소개 컨텐츠를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구독자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 내용과 연관되는 책을 가져와서 그 책을 통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결국 자기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책을 가져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여기 역한자 최근 영상을 보면 14분 영상 동안 10분 이상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기가 시련을 잊고 제기한 이야기라든지 자기 자랑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만 주절주절 하다가 5분을 남기고 드디어 책 얘기로 넘어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승자의 뇌라는 책 안에서 통제력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승자의 뇌에서 나오는 통제력은 스스로 하루 업무량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끌려간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심리이죠. 즉, 내가 내 일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덜하고 자체 고무고양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갑자기 이 사람은 이 통제력을 장군과 이등병의 계급적인 특징처럼 이 마인드가 아닌 외부적으로 오는 통제력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통제력을 가져야 돼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장군이 행복하겠어요? 물론 각자의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장군이 통제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행복할 확률이 커지겠죠. 승자에 대해서 말하는 통제력은 어떤 계급이나 직급으로부터 오는 외압에 의한 통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책에서도 똑같은 직위에 위치에 있는 사람의 통제력을 비교했고요. 근데 이 멍청한 사람이 통제력 부분에서 군대 예시를 들며 장군의 통제력이라고 전파하는데 와, 이 사람 참 모자라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직장인들은 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인가요? 기업 사장들은 통제권이 넘치니까 스트레스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인가요? 게다가 이 마지막에 활용 점정을 찍는데 누구나 이런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많이 갖고 싶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직장 상사한테 눈치 안 보고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저기요, 승자에 대해서 말하는 통제력은 자기 내부에서 오는 마인드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렇게 강의파리들이 책 소개한답시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콘텐츠가 유튜브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동기부여 영상들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모자란 지혜로 남의 좋은 책 리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견문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종류나 생각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보통 이 책을 쓴 저자는 자기의 가치관이나 의견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책 유튜버들은 어떤 때는 쇼펜하우어 책을 리뷰하고 어떤 때는 칸트 책을 리뷰하죠. 그냥 여러 주장을 소개하면서 결론은 자기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로 매듭 지어버려요. 한마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해놓고 책의 내용을 이용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작가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한 문장이 필요했던 거지. 누가 댓글로 내 컨텐츠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라고 하면 그 말도 맞아. 근데 이런 의견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무적 방패를 쓰는 거죠. 아니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 그냥 책에서 그러더라. 그 의견에 대한 책임 회피죠. 좋은 내용이 전달되었으면 내가 전달 잘한 메신저였던 거고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책이 잘못한 거다.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소개만 했을 뿐이다. 유유히 빠져나가죠. 자, 이랬다 저랬다 책임 회피 네, 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자기네들이 왜 강의를 팔죠? 남의 생각, 남의 가치관 소개해서 구독자 모으고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얘기, 자기 자랑이나 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언제 자기 생각을 내비쳤다고. 저는 처음에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책 소개 동기부여 영상만 만들다가 갑자기 강의를 파는 게 황당해서 그 리뷰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 울트라 셀프인가 뭔가 포장을 참 예쁘게도 해놨는데 무슨 일이든 자기 자신을 잡고 일을 해라 라는 얘기더라고요.
아, 사람 안 변하니까. 그렇죠. 그쵸. 근데 변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바꿔야 돼. 그래서 명상을 해야 돼. 자기 확언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테크닉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조차도 읽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팔굽혀펴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더 어렵다 생각해요. 네, 저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하와이 저택? 그 사람이 끌어당김 얘기한 사람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런칭한 강의도 뭐 마인드 세팅 강의죠.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으니까요. 네, 저는 안 듣습니다. 저는 솔직히 약간 소신 발언하자면 남의 작품들, 책이라든지 예술 작품들 그대로 이제 리셀하는 거 좋게 안 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매출 뻥튀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책 리뷰하는 사람들 신격화하고 남의 정보 짜깁기해서 마인드 세팅이라고 강의나 팔아먹고 저는 영상 올릴 때 영상 설명마다 이 문장을 넣습니다. 사기 공화국에서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는 할 말도 많고 해서 차후에 영상 한 편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남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